지난 1980, 90년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되며 국내 최악의 미제로 꼽혔던 사건, 바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제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무려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국내 최악의 연쇄살인으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진범인 이춘재가 33년 만에 붙잡히면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렸던 사람들의 누명도 벗게 됐는데요. 어제는 당시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 씨의 재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19살이던 1990년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9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서 현장 검증까지 진행을 했는데 윤 씨는 DNA 검사를 통해서 살인 혐의는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다른 사건의 성범죄 혐의로 윤 씨를 피의자로 송치를 했고요. 윤 씨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 씨는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를 했는데 이후에는 암 판정을 받아서 지난 1997년 만 26살의 나이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뤄진 재심 선고로요, 이 별도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옥살이하고 겨우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암 판정을 받고 숨진 겁니다. 26살 나이에. 2번이나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고 옥살이까지 했는데,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 고문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윤 씨를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허집었던 경찰은 윤 씨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도 몰아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때리면서 진술을 강요했고 결국 경찰의 고문 끝에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 윤 씨가 허위 자백을 했던 겁니다. 윤 씨의 친형은 재심 진행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동생은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채 경찰 고문과 강요로 강제추행죄와 9차 사건 살인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잠도 안 자고 진술서를 27차례나 써야 했고 현장 검증도 여러 차례 강압적으로 했으며 구치소 독방에서 24시간 수갑을 찬 채 한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씨의 경찰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늦었지만 오랜 세월 고통받았을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그래놓고도 범인을 못 잡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관에게는 이 범인 잡으면 뭐 몇 계급 특진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다고 아무런 죄도 없는 젊은이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몰았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 다른 성범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만들어서 결국은 감옥에 옥살이를 시킨 겁니다. 2번씩이나. 무려 33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윤 씨. 무죄 선고를 직접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윤 씨의 친형은 무죄 선고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눈물이 좀 날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니까 마음이 진짜 좋습니다. 무죄 선고가 났으니까 동생도 이제 좀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죄 선고로 누명은 벗었습니다만 고인과 유족들이 잃어버린 그 33년, 이거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한순간 진범 이춘재 대신에 살인 누명의 성폭행 범인까지 됐던 이 윤동일 씨가 명예를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33년입니다. 윤 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인데요. 다만 당시 수사관들의 이 불법 체포, 고문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